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업의 황동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현행 금리를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데 이어서 3개월 연속 동결한 건데요. 이번 금리 동결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합의, 또 유럽의 재정 문제가 완화되고 또 중국의 경기가 회복됐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고 유럽의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나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한 ECB 총재의 발언 덕분에 경기 회복세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금리 동결 소식에도 소폭 하락세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피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나서면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감과 원화 강세에 대한 여파가 이어져 지수는 1990선에서의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8%의 내림세 보이면서 낙폭이 조금 만회된 모습이긴 한데요. 현재 코스피 19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상승 랠리 보이며 오름세로 장출발했지만 코스피에 이어 견조한 흐름 보이던 코스닥마저 이내 장 초반 하락 반전됐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04% 하락폭을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51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1억 원의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를 상승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21억 원, 외국인이 12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50전의 하락 흐름 보이며 1,060원 선이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이후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좀 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4원 10전 하락하면서 1,056원 3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20%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2만 7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가 약 보합권, 포스코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3%대의 낙폭 키우며 현재 25만 8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33,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주당 4,0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1%대의 내림세 보이며 95,9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재 SK하이닉스만이 0.37%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6,9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5,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오쇼핑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29만 9,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8,5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0.64%의 오름세 보이며 31,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는 2%대의 내림세가, 이어서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FA가 1%대의 하락폭 보이면서 5만 7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4분기 실적 우려감과 원화 강세 여파로 동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주당 1,5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며 53,800원에,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3%대의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 역시 2%에 가까운 낙폭 보이며 주당 3,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오던 증권주 주가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따라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대의 내림세 보이며 53,800원에,
대우증권이 3%대의 하락폭 보이며 12,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이 3.64%의 내림폭 보이면서 현재 1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음식료주 주가가 이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4%대의 강세 보이며 3,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이 2%대의 오름세, 이어서 농심이 2.42%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9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셧다운제 강화 리스크의 전일 하락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 주가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게임빌이 2%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빌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강보합권, 에토즈 소프트가 5%대로 상승폭 키우면서 현재 45,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조이맥스가 2%에 가까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플렉시블 관련주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GSK가 상한가 나타내면서 3,4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컴포넌트 역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00원 올라 13,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이셀 역시 11.25%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3,90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신당 창당에 대한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안내비 3%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44,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써니전자가 11%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고바이오가 2.48%의 오름세, 우성사료 역시 8%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현재 3,2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미국의 독감 확산 우려감에 오늘 백신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VGX 인터가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1,685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 백신이 6%대의 상승, 하루가 상한가 나타내면서 3,030원에, 이어서 제일바이오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70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휴먼텍 코리아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5원 올라 269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기관의 매물이 출하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2천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상황과 또 업종 특징 업종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3일 전이었죠. 3일 전부터 2,000원선에 대한 이탈에 대한 하회하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제 2,000포인트가 좀 회복이 됐었지만 실제적인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전기 가스업종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죠. 여타의 민감주나 이런 쪽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그러한 조정의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상승 출발해서 상당히 하락의 폭이 고가 대비해서 사실은 1.5%가 넘는 그런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매도겠죠. 오늘 6,400계약 정도, 금액적으로 한 8천억이 넘는 그런 매도가 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2천억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러한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향후 오늘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프로그램 매도는 더 가능해 보인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고 기관에서 지금 2,200억, 2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대신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50만 원을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매수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15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탈이 된다면 지수는 1975포인트 이하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기준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화학이라든가 운수 장비 쪽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섹터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또 전기전자 쪽은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타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뭐 이러한 종목들을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 매도가 나오고 있고 뭐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약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를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매도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보면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한국전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들 오늘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도 갔고요. 삼성전자의 150만 원 지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의 종목들 두산인프라라든가 코스닥의 진성TC 이러한 종목들이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기대라든가 어제도 제가 중국 쪽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도시화 관련해서 향후 10년 동안 도시화 비율을 한 60%대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쪽도 음식료도 같이 해당이 되죠. 지금 현재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관련해서 실적 개선이 계속 지속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계속 유입이 또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 말씀을 드리고요. 모바일 게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게임빌이라는 종목이 하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투심의 위축 부분이 실제적인 그러한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게임빌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계속 관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전자결제주나 이런 쪽은 코스닥에서 엔터주나 이런 부분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각 업종별로의 특징 종목으로는 전기가스에서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가장 강한 아이컴포넌트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 기계 쪽에서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진성TC가 지금 현재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이 계속 고가 형성을 하면서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게임빌 이러한 종목들의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월달 12월 말이었죠. 그때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스몰캡 이러한 종목들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장 1월달에 상당히 그러한 쪽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쪽 가능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조정을 준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강세 종목별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한 종목들을 좀 언급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난 종목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잉크테크라는 종목, 일전에 이제 WPM,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 이쪽에 그러한 모멘텀 프로젝트에 의해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 관심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 청담 러닝이라든가 대원미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그러한 교육 콘텐츠, 교육 쪽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국 관련한 이러한 섹터와도 사실 무관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 이러한 락앤락이라는 종목도 오늘은 약간 강세를 한 이틀 연속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그 강세는 좀 강도는 약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고요. 어제 다 언급해드린 종목이 몇 가지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메일롭이라는 종목도 앞으로 중국에서의 그러한 제로투세븐이라는 유아복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에서 임플란트 시장에 지금 점유율 한 4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로만손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현재 충분히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능하고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다날 같은 종목도 여전히 오늘 전자결제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점심시간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이런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 이 종목 또한 올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 1000만 화소급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ITA 쪽에서 또 칩 바리스타를 만드는 이노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스마트폰, 휴대폰 쪽에서 정전기라든가 노이즈를 방지해주는 그런 칩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이 가능한 그러한 중소형주 종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들 현재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시면 충분히 또 매매가 가능한 현 구간에서도 매매가 대부분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 시장 자체는 2,000포인트가 제가 한 3일 전이었죠. 2,000포인트 이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 현금 비중 한 40%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이제 매매적인 부분에서 포트 운영 차원에서는 다시 그러면 주식 비중을 채울 수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매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지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하고요. 전체 이제 포트 그 운영 차원에서는 다시 그러면 이런 민감주들을 편입할 때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수가 1975포인트가 이탈되는 이러한 시기가 온다면 다시 민감주들로 관심을 가지고 편입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 지수가 조정의 어떤 폭은 제가 봤을 때 조정의 폭은 삼성전자가 결정을 해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탈이 안 된다면 조정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97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생각보다는 뭐 오늘의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탈되지 않고 지수가 다시 2020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때는 다시 또 민감주들을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직까지 강하게 주식 비중에 또 추가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 현재 지금 증권주들이 한 3%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의 지금 조정의 모습과는 더 과대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약간의 조정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과 현금 비중은 여전히 현금 비중 한 40%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종목들 안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섹터들 안에서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멀리 가볼 텐데요.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영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도 지금 하이닉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요 며칠 사이에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좋은데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은 목표 주가는 3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대기자분들은 26,300원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약간 짧게 24,7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오늘장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휠라코리아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2위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4분기 예상 연결 매출액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나빠질 게 없다고 보입니다. 백화점과 가두 매장 비율이 3대7로 백화점 덤핑 세일로 인한 영업이익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골프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중국 시장에 230만 명 정도의 골프 인구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보다 약 17배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글로벌 마켓 셰어가 62%인 동사의 최대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7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는 매수가가 오늘 종가가 되겠고요. 또 목표가는 71,000원,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영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은 지난해 연말 경기를 바닥으로 보고 올해 상저하고 흐름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지난 10월 경제 전망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첫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2.0%는 물론 전문가 예상치 2.3%도 웃돈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4,000건 늘어난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36만 5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 미국의 고용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금통위의 기준금리 2.75% 동결. 예상했던 소식이라서 그 영향은 미미한 것 같은데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금일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연 2.75로 75%로 좀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석 달째 좀 동결된 모습인데요.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 불확실성 완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좀 타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되는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어떤 전개 양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했던 영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가 가셔야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전에 ECB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동결 조치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국내의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양호한 인식이 좀 반영됐다는 측면은 이번 또 금리 동결 조치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은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좀 달리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서 원화 표시 자산 투자를 위한 어떤 외화 유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이제 원화 강세의 어떤 유발 요인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금리 동결 조치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 1,060원 수준 좀 무너지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동성과 환율 효과가 향후 우리 이제 증권 시장을 좀 분석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감이라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금일 또 이제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렸던 가기에서 총 한 20조 2천억 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해 보면 한 240조 원에 이르는 좀 막대한 규모의 어떤 긴급 경제 대책이나 긴급 경제 대책 및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을 좀 하였습니다. 이 중 한 10조 3천억 엔은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지자체나 그리고 공기업의 어떤 투자로 집행될 것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GDP 성장률 한 2% 달성, 그리고 이제 60만 명의 어떤 신규 고용 창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이 현재 한 0% 수준인 물가 상승률이 향후 한 2% 수준 정도가 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유동성 공급 실시할 것이다라는 이제 발표가 또 뒤따랐는데요. 이러한 어떤 일본의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발표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은 이제 우리 원화와는 반대로 한 89엔 하회하는 모습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도쿄 증시에서는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수출주들이 일본의 수출주들이 좀 강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간된 이제 좀 모건 스탠리 쪽 분석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이제 엔화의 매도세가 좀 점차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도 엔 약세에 베팅하는 FX 투자자들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다라는 좀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엔화 하락 요인이 계속 좀 점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엔달러 기준으로 한 100엔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베 정권의 어떤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엔화 약세 기조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056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한국은행 금리 동결 조치로 원화 강세 기조가 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다가 뭐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해서 엔화의 또 약세 기조는 한층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박근혜 차기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이 이제 물가 안정, 그리고 이제 실질 소득 증대, 그리고 이제 어떤 자산 가격의 안정화를 통한 어떤 서민 생활의 안정화, 그리고 이제 중산층 육성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 바로 어떤 원화 강세 유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어떤 기조가 유지되고 좀 강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변화에서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나 시장 유동성 환경 변화에 좀 밀접하게 연동하는 이런 어떤 대형 수출주들, 그리고 이제 금융이나 건설업 등의 어떤 좀 부작용, 어떤 피해가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대형 IT나 자동차 관련주들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수출주라고 하더라도 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떤 강력한 경쟁력,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입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이제 좀 어떤 저점 매수 대응 차원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음식료 쪽이나 항공, 유틸리티, 제약 관련 업종 경우에는 원화 강세가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을 좀 이끌어가는 좀 대안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과 오후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1000건으로 증가했지만 S&P가 유로존이 올해 채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네요. 예, 어저께 미국장은 사실 그 지표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 초반에는 그래서 그렇게 좋게 뭐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어저께 그 ECB 중앙은행도 그 금리를 동결했고 또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가 없다 싶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괜찮게 나왔죠. 하나는 S&P 신용평가기관에서 정말 오랜만에 유로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올해 연말쯤에서 이제 채무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채무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유로존 회원국들의 공공채무를 구조적으로 안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대외적자를 줄이는 방법 또는 자국 경제 균형을 회복하는데 뭐 성공해야 한다. 뭐 이런 뭐 전제 조건을 깔았는데요. 그것이 뭐 어쨌든 그 시각이 상당히 변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뭐 그리스가 국채 발행에 실패하고 뭐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용평가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투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주고 있고요. 또 거기다 스페인이 10년만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5% 밑으로 하회하면서 오히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스페인 국채 금리가 가장 그 이익을 많이 준다라는 분위기로 형성되면서 자금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장은 주가 상승했고요. 이 뉴스는 그 미국이 실제로 그러니까 유로존이 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미국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럼 오늘 밤에는 유로존에도 주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그 미국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가 오늘 주가가 확 밀렸는데 이유는 선물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들었었던 홍콩계 자금 15조 선물
매수 물량에서 나가지 못한 물량이 있어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양상.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 배팅했던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그 시장 내용을 연밀히 살펴본다면 그나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은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는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눌러줘서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2,29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매수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근래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요. 그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약 3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8일 날 같은 경우는 450억, 그다음에 9일 날은 1,550억, 10일 날도 1,5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한 4일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왜 매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을 7월 27일부터 끌어올렸던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국인 선물이 5,700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혹시 환매가 들어온다면 다시 오늘 시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삼성전자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보합의 모습이고요. 자동차주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일본이 엔저 효과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그런지 자동차주들 좀 약세의 모습이고요. 상승하는 종목 보시면은 그 고려 아이언이라 해서 원자재 관련주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약보합, 강보합권에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물량을 터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상승의 배팅을 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 강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원화 강세는 예정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도 그 아침에 보니까 1,060원이 깨져서 시작해서 지금 1,055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원화는 미 재무부에서 계속 원화 절상에 대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1,084원 기준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내고를 보고 오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 따지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그 도시화의 작업을 통한 내수를 진작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에 사실은 좀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량은 현재로서는 홀딩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회복과 또 관련이 있겠군요.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장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2.8%로 하향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출적인 부분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또 양적 완화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10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에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승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엔화 약세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적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의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00포인트를 또다시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거기 안에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세죠. 그만큼 지금 지수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프로그램의 매수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매도세 물량으로 출회가 되면서 상방 탄력에는 조금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개별주 양상 자체는 좀 더 뚜렷해지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중국 자체에서 한번 보신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아니면 어제 발표됐던 수출입 지표 개선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 모멘텀을 좀 더 확인해 보시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마감했던 것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금융주 쪽에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경제지표는 안 좋게 나왔었지만 중국발 상승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를 지금 이끌 수 있는 힘은 중국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 21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박스권 하단이죠. 1985선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등락폭 자체는 지금 1980포인트에서 상단으로는 2020포인트까지는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주가 한편에서 몰락함에 따라서 지금 매기세 자체가 다시금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갭 자체를 메꿀 확률이 다분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주 강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좀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가속화된다면 일본 자동차 업체와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쉽지가 않을 텐데요. 또 오늘 장에서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기아차, 현대차 모두 조정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 민감주,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승 사이클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화학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 기계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베팅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대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을 한번 이거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뭐 도요타 가격 자체가 2천만 원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와의 승부에서 도요타를 결정하는 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매국노가 아니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현대차보다는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 쪽에 무게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를 좀 더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 완성차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폭이 나오더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반등폭은 실적 개선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결과론적으로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승 사이클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접근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는 좀 장기적인 접근, 자동차 업종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새로 편입할 종목도 코스닥 관련 종목일까요? 예. 일단은 덕성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덕성이라는 종목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 섞인 루머도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도 있겠지만, 덕성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가장 쉽게 덕성을 볼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아래입니다. 발 밑에 보시면 신발을 다 신고 계실 겁니다. 신발에 들어가는 가죽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한번 보시면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그런 가죽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의 80%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덕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덕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출 자체가 잡히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도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흑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였는데 매출처 자체가 한 개 더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자체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의 화면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앞서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하단에 있던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지지 구간이었고 위에는 다 저항 구간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 자체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은 상당히 적지만 의미 있는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박스권 돌파를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한 번쯤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앞서 있던 고점 자체의 물량 자체를 지금은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로 따라잡기에는 너무 오늘 큰 반등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하단의 눌림 구간을 조금 공략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3,650원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한 5,000원까지는 우리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이니만큼 지금 한번 접근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350원이죠. 그래서 급등을 하기 전에 그 11선 부분을 우리가 매도가,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 덕성은 매수가 3,650원,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3,350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텍과 골프존, 한국콜마가 또 KG 이니시스가 20%입니다. 또 ENF 테크놀로지가 10%, 무학이 10%네요. 보다 자세한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살펴보시면요. 코텍과 골프존은 4.3%, 12.4% 수익률을 봤던 종목이었죠. 이익 실현 의견 주셨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1.1% 손실 보고 있는데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무학은 수익률 좋습니다. 16.8%, 거의 17%, 20%에 가까운 수익률인데요. 의견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한국콜마는 10% 수익 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KG 이니시스가 1.5% 손실 구간입니다. 의견은 보유 의견 역시 주셨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AS부터 받아보고 싶은데요. 코텍과 골프존 이익 실현했습니다. 주가는 지난주보다 좀 올랐지만 우선은 이익 실현했죠. 네, 일단은 코텍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다시 그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코텍은 일단은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익은 내고 나와야 된다. 그 관점에서 좀 더 들고 있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을 목표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딱 12,000원에 걸리고 내려오는 움직임이었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12,000원에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시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상당히 크게 줬고 20%를 줬을 때도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좀 더 길게 보자. 그래서 중박 터트려 보자. 그래서 한 50%까지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선택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구하고요. 거기에 12,000원 일단은 5% 가까운 수익률을 내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자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지금 이익 실현을 했냐면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큰 시세를 냈습니다. 분명히 20% 넘는 수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했던 거는 골프존의 실적 모멘텀 자체가 곧장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의 경기 회복 자체가 지금은 성장률도 그렇고 조금 느리게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 소비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NF 테크놀로지는 1% 좀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의 네. 이슈 자체가 지금 4%대의 급락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IT 부품주 그리고 삼성전기를 비롯한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요. 엔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인하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완성품 자체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요. 그만큼 마이크로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IT 부품 주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대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던 종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팔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전략이 좀 들어갔고요. 네. 우리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곧장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조금 더 하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3,500원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학도 뭐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무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네. 홀딩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죠. 일단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최근 들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소주 가격 자체가 출고 가격이 인상이 됐죠. 그런 분 자체는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진로와 카스 이 두 개 회사가 상당한 점유율을 다투고 있지만 무학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 지방의 독보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자체가 높다는 것은 곧장 수익률로 그리고 수익성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워낙 강세의 기조가 이어질 만큼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단연 무학이야말로 우리가 20%, 30%까지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한국콜마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략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중국 소비 확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샀던 가격은 28,000원 하단이었죠. 그만큼 27,5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쯤엔 20%를 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를 넘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목표가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20%까지 수익률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 모바일 전자 결제주의 상승은 유효할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스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추천한 종목이 한 주 만에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주가 걸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경우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저점 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큰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저점에서 골라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큰 시세를 분명히 품고 있고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실적을 보고 들어갔는 거죠. 우리가 실적을 좀 더 믿고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의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가 10%, 무학도 10%고요. 한국콜마와 KG 이니시스가 2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 실현한 현금이 40%고요. ENF 테크놀로지는 목표가를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무학과 또 한국콜마, KG 이니시스는 보유 의견 유효합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전문위원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11일 오후장 파워업이었습니다. 이번 주 13일 일요일에는 샘플러스 전문가 오딘 전문위원의 투자 세미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